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부부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 많습니다. 부부 케이스. 그럴 것 같아요. 부부 간의 사례가 상담 사례가 제일 많을 것 네. 같은데, 사실 이 사례는 조금 공감이 되는 게 아내분의 과소비와 충동구매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많은 주부들이 겪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소비는 남편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편분들의 충동 구매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이 케이스 같으면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나이는 30대 초반, 33살 부부인데 사실은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저를 찾은 거예요. 사실 저를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만나보니까 저희들은 오기 전에 MBTI 종합검사를 하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검사 결과를 이제 매칭을 쉽게 보면 한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아내는 좀 병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소비로 푸는 사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의 유행과 아내의 유행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 유행을 보면 부자의 유행의 크기는 아내가 오히려 더 커요.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은 있고, 사실은 그것을 가난의 유행,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심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원하지만 사실은 많이 더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한 부자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MSIG 행위인데 거기다가 열심히 사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남편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문제로 보이겠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부터도 아내가 충동구매, 가소비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결혼하기 전에도 도와주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통해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가정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부부가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편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마지막에 희망을 걸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상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원칙이 첫 번째는 균형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잖아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하늘을 보고 있지만 남편은 땅을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각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가 반대방을 보는 순간에는 균형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본 거 있어요. 그 각도에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동일하지만 또 아내는 이런 마음을 있다. 근데 당신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본능이다. 근데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문제로 보이는가 아니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항인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준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충동구매 가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심리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내가 맞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도와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비난했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고쳐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미팅을 하고 나서 제가 숙제를 준 게 서로 상대방한테 지금까지 했던 말들, 비난했던 말들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뻑하면 이러지 마라 저러면 했던 말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에 대해 또 다른 반대말을 하겠죠. 그것을 숙제를 주고 그 다음 미팅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제거를 시켜주면 이게 저희들이 말할 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플러스를 줬다가 마이너스 문제가 왔지만 지금부터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제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확실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정말 마음 깊숙이 있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시니까 왜 테라피를 한다고 표현을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가계부를 쓰세요. 아니면 뭐 지출을, 소비를 줄이세요가 아니라 일단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까지 테라피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주고 계시군요. 그리고 저희들은 항상 3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으면 치유 단계.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회복해서 그냥 두면 다시 원위치, 또 문제로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치료받으면 치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더라도 우울하고 문제가 되면 가서 위안받고 오자. 그건 제로 상태로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이 있어야 돼요. 치유, 회복, 성장. 그래서 저는 회복 단계에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일으키고 그걸 리프트 오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직 상승시키는 걸 해줘야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제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항상 테라피의 마지막 목적은 성장까지. 지금 단계는 치유 단계니까 지금 회복한다. 이제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행동의 습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자산의 형성이라든지 이게 부의 수직 상승을 이루어지는 게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그때 그런 구체적인 걸 주시는군요. 뭔가 계획적으로 지출을 하라든지. 우선은 심리 상태가 회복이 돼야.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까지는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가 중요해요. 정확한 방법을 제시할 때 성과가 나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는 것은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기반을 일단 다져놓고 나서 방법을 알려준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남편의 투자 문제로 좀 고통을 받았던 부부가 있다. 이 경우는 부산에 있는 부부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의 투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실패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만 들으면 남편이 문제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려가서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남편인 거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식을 조금씩 하더라도 내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저 또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태생이 사업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대출을 얻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쭉 성공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익이 나고 있지만 뭔가 위험한 투자라고 느끼셨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관성을 보면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서로가 논의가 되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인데 왜 그럴까라고 검사를 해보니 결국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트라우마? 어려울 때 이 아내분은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과도한 빚 때문에. 그러니까 빚 생각만 하면 부채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지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한다? 투자가 아니라 빚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남편의 그런 투자 스타일에서 아버지가 실패했던 경험이 떠오르는 건가. 그것도 있고 빚 자체가 자기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두 사람 대화가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아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남편한테 제가 설명하기로 지극히 정상적이다. 남편은 본인이 한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고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 시점의 핵심은 아내가 힘들어하니 그것도 특히 병적으로 힘들어하니 아내를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맞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도와주겠다는 그 하나를 통해서 주식을 하던 부분들을 그만두고 대출금을 갖게 되는 거죠. 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에 들어오면 자기는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절대 이해되지 않는 아내. 너는 정상적인데. 이 상담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죠? 아내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에 대한 부분이 병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MBTI라는 검사 도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상담 방법으로는 답을 안 해주잖아요. 앵커님한테 돈 문제 개인적인 물어보면 답 안 해줍니다. 근데 MBTI 검사는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한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아내를 위해서 담보대출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지만 그 담보대출을 정리할 수 있었던 남편분의 결단력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해결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테라피로 또 그러한 결단력을 이끌어내주신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례도 한번 만나볼게요. 이번엔 남편이 오히려 반대 케이스. 일 중독에 빠져서 가정은 뒷전이고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해서 부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분의 문제였나요? 남편분이 문제였을까요? 아내분이 문제였을까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에서 오버워크, 예를 들어서 잔업을 더 할 수 있느냐, 돈을 줄 테니까. 네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때요? 하겠다 그러겠죠. 그렇죠. 돈 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그러겠죠.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건 결국은 더 많은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을 중독처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포인트를 핵심을 그렇게 보는 거죠. 남들이 그걸 장애라고 볼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참 중요해요. 처음에 그 검사를 통해서 보는 일 중독이 심하게 나오니까 그 남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일을 중독처럼 일을 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네. 자기는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거죠. 생각할 때 왜 그러지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 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는 돈은 한 30억 정도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한데 우리 남편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들어오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됐으니까 가족을 살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네. 아까 일을 왜 중독처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이것도 트라우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강한 책임감이죠. 책임감, 누구에 대한 책임감이냐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5남매인데 부모를 조실부모한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벌써 자기 밑에는 여전히 동생들이 많아요. 이 가정을 통해서 충분하지만 여전히 자기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나. 그런데 비난을 받고 있잖아, 한쪽에서. 지금까지 자기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왜라는 질문 하나에 어떻게 되죠?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이해한다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면 괜찮을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핵심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부분이죠. 사랑한대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자식이 아빠가 필요할 때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대요. 그러면 한 달에 2분인데 그럼 한 달에 4분이라고도 2분에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매주 한 번씩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는 뭔가 할 때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 방향이 다를 뿐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모든 게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저는 상담할 때도 방금 설명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만진 부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디스커션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엉덩이 만졌으면 엉덩이가 코끼리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이 떴으니까 그 사람들이 코끼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서로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떴으니까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공개도 하니까 내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인생도 그것 때문에 바뀐 거고 난 우리 아내하고 디스커션 대화할 때도 이전에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나도 부분밖에 모르겠는 거죠. 그때부터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대화에는 사실이잖아요. 자, 한번 보잖아요. 맞다고 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모든 상담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경제학자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볼수록 심리학자 같으신 정우리 박사님 실수이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장한테 물론 와이프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누군가가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물어봐 준다면 그 질문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일 것 같아요.